할머니, 이거 가지세요. 택시비예요. 설아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에서 30만 원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전 재산이자 이번 달 원룸 보증금 전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요. 저도 혼자 살아서 외로운 게 어떤 건지 알거든요. 다음 날 아침 허름한 원룸 앞에 나타난 것은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과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 그리고 샤넬 재킷을 입은 그 할머니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설아야, 우리 손자 며느리 해줄래? 30만 원의 순수한 선의가 불러온 운명적 만남.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을 어떤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넣을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윤설아가 걸레를 꽉 짜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르테미스 타워 펜트하우스의 마지막 방 청소까지 끝냈습니다. 설아가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허리를 펴자 뼈마디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도 끝났다. 설아가 청소 도구들을 하나씩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설아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로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안 돼요. 제발. 설아가 고개를 돌려보니 로비 구석 소파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할머니를 살펴봤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색 코트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설아가 할머니 앞에 쪼그리고 앉으며 물었습니다. 박영자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갔어요? 지갑도 휴대폰도 다 가져갔다고요. 영자가 손을 떨며 코트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강도를 만나셨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설아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영자가 설아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고요. 영자가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설아가 재빨리 영자의 팔을 붙잡아 지탱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설아가 영자를 다시 소파에 앉혔습니다. 영자가 설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어떻게 가죠? 돈도 없는데. 설아가 마음이 아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계신 할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설아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열어봤습니다. 낡은 지갑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달 원룸 보증금으로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설아가 잠시 망설였지만 지폐를 모두 꺼내 영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지세요. 영자가 놀란 눈으로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택시비예요. 이 돈으로 집에 가세요. 설아가 영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실 때까지 어딘가 따뜻한 곳에 계세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요. 저도 혼자 살아서 외로운 게 어떤 건지 알거든요. 설아가 영자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설아예요. 청소 일하는 사람이에요. 영자가 설아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설아. 할머니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자예요. 영자가 일어서며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설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을게. 꼭 갚을 거야. 설아가 영자를 로비 밖까지 부축해드렸습니다. 영자가 택시에 오르기 전에 설아를 돌아봤습니다.
설아야,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을까? 네. 왜요? 그냥 꼭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설아가 자신이 사는 원룸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자가 택시 창문을 내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갈게. 설아가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텅 빈 지갑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달 보증금은 또 연기네. 다음 날 아침 설아가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원룸 앞 골목이 시끄러웠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대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설아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뭐지? 영화 촬영하나? 설아가 급히 옷을 갈아입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원룸 앞에 선이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차에서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우아한 샤넬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설아야.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설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놀랐지? 어제는 미안했어. 영자가 설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하나를 설아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혜성그룹 박영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성그룹이요? 설아가 명함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혜성그룹은 설아도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맞아. 나는 혜성그룹 창업주의 부인이야. 영자가 설아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준 30만 원, 그게 나한테는 어떤 재산보다 소중했어. 설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다고. 영자가 설아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우리 손자 며느리 해줄래? 설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 뭐라고요? 내가 손자 배필감을 오랫동안 찾고 있었거든. 근데 어제 내가 보여준 그 마음씨, 그게 바로 우리 가문에 필요한 거야. 설아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영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일단 우리 그룹에서 하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면 어떨까? 교육 프로그램이요? 맞아. 거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 돼. 능력 있다는 걸 증명해보라고. 설아가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영자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교육을 받는다면 그럼 내일 저녁에 우리 회사에서 손자를 만나볼래? 서아준이라고 해. 설아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하지만 며느리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영자가 설아의 뺨을 가볍게 어루만졌습니다. 설아가 원룸으로 올라가 문을 닫고 나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빈 지갑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만 원으로 인생이 바뀐다고? 창밖으로 고급차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아가 명함을 다시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작은 선의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설아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있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급 원피스에 정교한 메이크업까지 받은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설아가 작게 중얼거리며 헤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보낸 전담 코디네이터가 하루 종일 설아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절 선생님까지 와서 재벌가 식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설아 씨, 이제 출발하셔야 해요. 비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설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도착하자 설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통유리창으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설아를 가장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하준이었습니다. 하준이 설아를 보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봤습니다. 앉으세요. 하준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설아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준이 와인 잔을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저는 서하준입니다. 혜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이죠. 윤설아입니다. 설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업이 청소부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하준의 목소리에 비아냥거리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아가 얼굴이 붉어지며 답했습니다.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아, 아르바이트군요. 그럼 정식 직업은 따로 있는 건가요? 하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설아가 주먹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제일이에요. 할머니께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꽤 영리하신 것 같던데. 하준이 설아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접근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셨는지. 설아가 의자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할머니를 도왔을 뿐이에요. 30만 원 가지고 말이죠. 꽤 큰 투자네요. 대단한 수익률을 기대하셨나 보죠. 하준이 비꼬며 말했습니다. 설아가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제 마음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정말 실망이네요. 실망이라고요? 제가 왜 당신을 실망시키면 안 되죠? 하준이 일어서며 설아와 마주 섰습니다. 어차피 이 만남 자체가 할머니의 일방적인 쇼예요. 저는 이미 약혼자가 있거든요. 약혼자요? 강수민이라고 명문가 출신이죠. 5년째 사귀고 있어요. 하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아가 마음이 상했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불편해요. 불편하다고요? 그럼 왜 여기 나온 거죠? 할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게 많거든요. 설아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 두 사람에게 다가오며 웃었습니다. 하준아, 여기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윤설아 씨. 지훈이 설아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지훈입니다. 경영기획실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설아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준이가 무례하게 굴지 않았나요? 이 친구 성격이 좀 차가워서. 지훈이 하준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아 씨, 혹시 우리 그룹 내부 상황에 대해 아시나요? 지훈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는데요. 후계자 경쟁이 치열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한 편은 아니거든요. 지훈이 하준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준이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설아 씨, 나중에 시간 되시면 따로 만나서 이야기해요.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드릴게요. 지훈이 설아에게 명함을 건네려 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설아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일만 하려고요.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말 괜찮다고요. 설아가 지훈의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준이 설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왜 지훈이 제안을 거절한 거죠? 당신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것 같아서요. 설아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속셈이 없거든요. 하준이 잠시 말없이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설아가 하준과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제가 재산 때문에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저는 당신한테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을 뿐이에요. 설아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라고요. 하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자 할머니가 레스토랑에 나타났습니다. 어머, 두 사람 어떻게 지냈어?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하준이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설아야, 괜찮았지? 네, 할머니.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까? 하준이도 같이 참여하는 거야. 영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안 돼. 너도 배울 게 많아. 영자가 하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자의 전화였습니다. 혜성그룹 후계자와의 만남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청소부 출신이 재벌 며느리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설아가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보니 정말로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청소부 출신 혜성그룹 며느리감 화제의 설아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영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설아야, 뉴스 봤지? 걱정 마. 이게 오히려 기회야. 기회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거든. 설아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열심히 해볼게요. 환경공학 공부도 더 하고요.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면 하준이도 마음을 바꿀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설아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환경공학 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하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설아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설아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는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하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설아가 혜성그룹 본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윤설아 씨죠? 20층 회장실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설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0층에 도착하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설아를 넓은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집무실 안에는 우아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정원이었습니다. 앉아요. 최정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가 소파에 앉자 최정원이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윤설아 맞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당신 때문에 말이에요. 최정원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요? 뉴스 봤겠죠? 우리 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최정원이 책상 위에 신문을 설아에게 던졌습니다. 신문에는 설아와 하준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재벌가 며느리라니 정말 가관이네요. 최정원의 목소리에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설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뭐하러 여기 있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하셔서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최정원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청소부를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만들겠다니. 설아가 주먹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알고 있어요. 30만 원 가지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접근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만해요. 최정원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봐왔는데 당신 같은 사람 모르겠어요? 최정원이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고 우리 앞에서 사라져요. 이게 뭐예요? 수표예요. 당신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최정원이 봉투를 설아 앞에 던졌습니다. 설아가 봉투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얼마인지도 안 봤으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설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도운 건 진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마음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최정원이 비웃으며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보안요원 올려보내요. 지금 당장요. 뭐 하시는 거예요? 설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을 여기서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더 이상 피해를 주기 전에 말이에요. 제가 뭔 피해를 끼쳤다고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잖아요. 만약 계속 우기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거예요. 최정원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박 하고 열렸습니다. 서아준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준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준아, 왜 여기? 설아 씨한테 뭐 하신 거예요? 하준이 설아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설아가 놀란 표정으로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준이 최정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무하다고? 나는 우리 가문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설아 씨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걸로요? 하준이 설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준아,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뭔지 몰라. 저 여자라고요? 설아 씨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뭐가 잘못되었다고? 설아 씨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준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아르테미스 타워 로비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설아가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영자 할머니에게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계산적으로 보이세요? 하준이 최정원에게 물었습니다. 최정원이 영상을 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에는 순수한 걱정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설아 씨는 정말 진심으로 할머니를 도와드린 거예요. 하준이 설아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설아가 하준의 품에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영자 할머니가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영자가 상황을 파악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정원이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정원아, 설아한테 뭐 한 거야? 아니에요, 그냥. 하준이가 다 말해줬어. 설아를 협박했다며? 영자가 최정원을 꾸짖듯 바라봤습니다. 설아야, 괜찮아? 네, 할머니. 괜찮아요.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아, 고마워. 설아를 지켜줘서. 영자가 하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준이 설아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아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괜찮아요. 설아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하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설아가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영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설아야, 이제 정말로 일을 시작해볼까? 우리 미래 전략본부에서 인턴으로 말이야. 인턴이요? 맞아.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보여줘. 설아가 결심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어요. 제 힘으로 증명해보겠어요. 하준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해요. 설아가 하준의 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동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최정원이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CCTV 영상 속 설아의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었나? 최정원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자가 설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설아야. 설아가 해성그룹 미래 전략본부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설아를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기 청소부 출신이라는 윤설아 씨예요. 정말 회장님 손자와 사귄다는 그 사람이네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설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윤설아 씨죠? 저는 김대리입니다. 업무 안내를 해드릴게요. 김대리가 설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설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서하준 상무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설아가 김대리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준이 서류를 보고 있다가 설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되었네요. 하준이 공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아가 단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앉으세요. 프로젝트 설명부터 할게요. 하준이 자료를 설아 앞에 펼쳤습니다. 도시 환경 개선 프로젝트예요.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죠. 설아가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네요. 관심 있어요? 네, 야간대학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했거든요. 하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간대학을요? 청소 일하면서도 계속 공부했어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요. 설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보고 의견을 주세요. 내일까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설아가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날 설아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하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보고서 완성했어요. 벌써요? 하룻밤 만에? 하준이 놀라며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설아 씨가 쓴 거예요? 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썼어요. 현장 경험이요? 청소 일하면서 여러 건물들을 봤거든요. 폐자원이 얼마나 많이 버려지는지도 알고 있고요. 하준이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실용적이네요. 감사해요. 그날부터 설아와 하준은 밤늦도록 함께 일했습니다. 현장 조사도 같이 나가고 자료 분석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둘이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아 씨, 커피 마실래요? 하준이 자판기 앞에서 물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설아가 서류에서 눈을 떼며 대답했습니다. 하준이 커피를 건네주며 설아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죠? 처음인데 이런 큰 프로젝트 맡아서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설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다른 사람들 시선은 신경 안 쓰이고요? 처음에는 신경 쓰였는데 지금은 일이 더 중요해요.
하준이 설아의 진지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설아 씨는 정말 특별해요. 특별하다니요? 돈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잖아요. 오직 일에만 집중하고. 설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아 씨를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설아가 하준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그때 하준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야. 하준이 처음으로 설아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네. 나 설아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설아가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하준 씨, 정말이야. 처음에는 할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였는데 지금은 달라. 하준이 설아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설아랑 함께 있으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알겠어. 저도. 설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하준 씨를 좋아해요. 하준이 설아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첫 번째 포옹이었습니다. 한편 경영기획실에서 서지훈이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과거 기록이 이거밖에 없어? 네, 청소 알바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부하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만들어야겠네. 지훈이 음침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스캔들을 만들어서 설아를 무너뜨려야겠어. 몇 주 후 설아가 이사회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폐자원 활용 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 투자안입니다. 설아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도시에서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하면 연간 30% 에너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이사들이 관심 있게 설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환경 문제 해결과 새로운 수익 창출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발표가 끝나자 이사회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하겠습니다. 설아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하준이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해. 이사들이 완전히 감동했어. 다행이에요. 설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가 설아를 불러냈습니다. 설아야, 이리 와봐. 영자가 예쁜 상자를 설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설아가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에메랄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우리 가문의 보물이야. 며느리에게만 물려주는 목걸이지. 설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라니요? 저희는 아직... 아니야.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영자가 설아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할머니, 하준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봐. 너 덕분이야. 영자가 설아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최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설아. 최정원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설아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준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최정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날 밤 하준과 설아가 그룹 옥상 정원에서 산책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하준이 설아의 어깨에 자켓을 걸쳐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재미있었어요. 설아야, 나랑 결혼해 줄래? 하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준아. 설아가 놀라며 하준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너무 빨라. 우리 더 알아가면서 천천히 해. 그래도 내 마음은 확실해. 하준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확실해. 하준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이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사랑과 꿈이 모두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설아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해성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성과 발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수익이 작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재무이사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룹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설아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분들의 협력 덕분입니다. 설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특히 현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가능했어요. 영자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설아야, 정말 자랑스럽다. 회의가 끝나고 하준이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이제 정말로 임원급 제안이 올 거야. 아직 믿기지 않아. 설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설아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인터넷에 기사가 떴어요. 설아 씨가 경쟁사에 기밀을 넘겼다는. 설아가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해성그룹 윤설아, 경쟁사 기밀 유출 의혹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준이 놀라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청소 알바 시절 동료 증언으로 밝혀진 윤설아의 이중성. 설아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준아, 이건 거짓말이야. 당연히 거짓말이지.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때 서지훈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참 안타깝네요. 지훈이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 씨, 혹시... 설아가 지훈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지훈이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이 있는 한설아 씨는 임원 승진이 어려울 것 같네요. 하준이 화가 나서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이거 조작한 거지? 조작이라니요? 증거도 있는데요. 지훈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설아가 하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준아,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설아야, 진실은 밝혀질 거야. 걱정하지 마. 설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설아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컴퓨터 기록과 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설아가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파일을 클릭하자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수 씨, 돈은 충분히 드릴 테니 윤설아에 대해 거짓 증언해 주세요. 하지만 그분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설아가 눈을 크게 뜨며 녹음을 들었습니다. 역시 지훈이었어. 설아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돈을 준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설아에 대한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설아 씨의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사회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 씨, 해명해 주세요. 네, 이사회장님. 설아가 일어나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먼저 이 녹음을 들어보시죠. 지훈의 음모를 담은 녹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설아가 또 다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지훈이 직원들에게 돈을 준 은행 기록과 통화 내역들이었습니다. 서지훈 씨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지훈 씨, 이게 사실인가요?
이사회장이 지훈을 추궁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지훈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럼 이 녹음 속 목소리는 누구죠? 설아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지훈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지훈 씨는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원을 모함한 혐의로 즉시 해임합니다. 이사회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윤설아 씨는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식으로 상무직책에 임명하겠습니다. 설아가 안도의 숨을 쉬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분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 후 혜성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모든 임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설아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이제 진짜 우리 그룹의 리더네. 직원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준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워. 고마워. 설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하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주목을 받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준이 설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아야, 나와 결혼해 줄래? 설아가 깜짝 놀라며 입에 손을 댔습니다. 하준아,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평생 내 곁에 있어줘. 하준이 반지를 꺼내 설아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네, 좋아요. 설아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최정원이 설아에게 다가와 안아주었습니다. 설아야,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줘서. 어머님, 이제 진짜 내 딸이야. 영자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다가왔습니다. 설아야, 이것 좀 봐. 영자가 아름다운 티아라를 설아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에서 500년 동안 내려온 보물이야. 할머니, 너무 소중한 건데. 너야말로 우리 가문의 진짜 보물이야. 모든 사람들이 설아와 하준을 축하했습니다. 설아가 잠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걸레질하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티아라를 쓴 자신을 비교해 봤습니다. 정말 꿈 같아. 설아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준이 설아의 허리에 손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30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의 여인. 누군가가 외쳤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설아와 하준이 행복하게 웃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하준이 갑자기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네. 괜찮아? 설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하준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하준이 베트남 사업장 시차를 떠났습니다. 설아가 공항에서 하준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걱정 마. 3일만 있다가 올게. 하준이 설아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빨리 와야 해. 결혼 준비해야 하잖아. 알겠어. 금방 돌아올게. 하준이 손을 흔들며 출국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틀 후 밤 설아가 집에서 잠들어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설아 씨인가요? 서하준 상무님이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설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베트남에서 응급 후송되었어요.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금 가겠어요. 설아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최정원과 영자 할머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어떻게 됐어요? 설아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중이야. 영자가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들이시죠? 네, 그래요. 최정원이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희귀한 독성 물질에 노출된 것 같습니다. 독성 물질이요? 베트남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어로 설명했습니다.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어요. 설아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태라니요? 최정원이 의사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완치 가능성이 30% 정도입니다. 장기간의 집중 치료가 필요해요. 설아가 눈물을 흘리며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준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준아. 설아가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설아야. 왔구나.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라고. 설아가 하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줘서. 무슨 소리야. 빨리 나아야 해. 다음 날부터 하준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해성그룹 주가도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후계자 건강 이상으로 경영 공백 우려. 뉴스에서 계속 하준의 병을 다뤘습니다. 최정원이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설아야, 잠깐 밖에서 이야기하자. 무슨 말씀이세요? 두 사람이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너를 만난 후로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만 생겨. 최정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부탁이야.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떠나줄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하준이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어머님,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니야. 분명히 너 때문이야. 최정원이 소리쳤습니다. 설아가 최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준을 지킬 거예요. 설아야. 하준이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게 제 역할이에요. 설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실에서 하준이 설아를 불렀습니다. 설아야, 이리 와봐. 설아가 하준 옆에 앉았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말하지 마. 설아가 하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무슨 소리야? 나랑 헤어져.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나야 해. 하준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설아가 하준의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정신 차려. 이 병은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할 시련이야. 설아야. 혼자 포기하지 마. 우리 같이 싸우자.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영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설아야, 잠깐 나와봐. 네, 할머니. 복도에서 영자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스위스에 전문 병원이 있어. 거기서 치료받으면 희망이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런데 비용이 엄청나고 오래 걸려. 상관없어요. 뭐든지 할게요. 설아가 눈에 결의를 담아 말했습니다. 한편 해성그룹에서는 비상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준 상무님의 건강 문제로 경영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한 이사가 발언했습니다. 임시 경영자를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서지훈 씨를 다시 복직시키는 건 어떨까요? 설아가 이사회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이사들이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하준 상무님의 위임을 받고 왔어요. 설아가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병은 우리 그룹의 해외 사업장 안전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책임지고 치료해야 할 문제라고요. 설아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준 상무님이 회복될 때까지 제가 업무를 대신하겠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날 밤 설아가 하준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설아가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하준아, 이거 봐. 뭐야? 30만 원 통장이야. 할머니한테 드린 그 돈 기억나지? 하준이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선의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잖아. 맞아.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날 거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준이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설아야. 사랑해, 하준아. 설아가 하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최정원이 복도에서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애가 정말 하준이를 사랑하는구나. 최정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할머니가 설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설아야, 스위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 정말요? 하지만 설아가 함께 가서 간병해야 한대. 당연히 가야죠. 설아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럼 준비하자. 우리 하준이 살려내자. 영자와 설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준이 설아를 바라보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정말 갈 거야? 당연하지. 어디든 따라갈 거야. 설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위스 바젤 국제공항에 도착한 설아와 하준을 닥터 리아르트의 연구팀이 맞이했습니다. 윤설아 씨와 서하준 씨시죠? 저는 닥터 리아르트입니다. 키가 큰 독일인 의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설아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준 씨의 상태를 검토해 봤는데 치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설아가 눈에 희망을 담아 물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최소 1년간 격리 치료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전문 간병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뭐든지 배우겠어요. 설아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죠. 바젤의 전문 병원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무균실에 입원하고 설아는 옆방에서 머물렀습니다. 설아야, 정말 괜찮아? 1년이나 여기 있어야 하는데. 하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디든 따라갈 거라고 했잖아. 설아가 유리창 너머로 하준의 손에 자신의 손을 맞댔습니다. 닥터 리아르트가 설아에게 간병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계는 하준 씨의 면역 수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약물 투여 방법도 정확히 익혀야 해요. 설아가 메모를 꼼꼼히 적으며 배웠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준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 하준이 온몸을 비틀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준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설아가 마이크로 하준에게 말했습니다. 견딜 수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치료가 계속될수록 하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하준이 괜찮을까요? 설아가 닥터 리아르트에게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더 견뎌야 해요? 최소 6개월은 더 필요해요. 설아가 한숨을 쉬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하준을 돌보며 설아는 점점 전문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설아 씨, 이제 웬만한 간호사보다 실력이 좋네요. 닥터 리아르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준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최정원이 그룹 경영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없는 동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정원이 이사회에서 선언했습니다.
하준과 설아가 돌아올 때까지 그룹을 지켜내겠어요. 서지우는 하준의 회복 소식에 절망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죽을 거라고 했는데. 지훈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잣말했습니다. 결국 지훈은 주식 조작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하준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설아야,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아. 하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좋아.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 다 너 덕분이야. 설아가 유리창에 사랑해라고 손글씨를 써서 보여줬습니다. 하준도 똑같이 써서 보여줬습니다. 1년 후 마침내 하준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정상 생활이 가능해요. 닥터 리하르트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설아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완치입니다. 설아와 하준이 서로 꽉 안아주었습니다. 해냈어. 우리가 해낸 거야. 고마워, 설아야. 너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설아와 하준을 가족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최정원이 설아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설아야, 정말 고생 많았어. 최정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우리 그룹의 진짜 구원자야. 어머님, 이제부터 진짜 내 딸이야. 공식적으로 인정할게. 영자 할머니도 설아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설아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 저희가 돌아왔어요. 그룹 본사에서는 임직원들이 환영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설아 상무님, 서하준 상무님 환영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우리의 영웅이 돌아왔다. 하준이 즉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저의 완치는 전적으로 설아의 헌신 덕분입니다. 하준이 이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따라서 설아를 그룹 상임 이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찬성! 모든 이사들이 박수를 치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시련을 바탕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려고 해요. 설아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환경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사회장이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와 하준이 그룹 옥상 정원에서 산책했습니다. 정말 힘든 1년이었지? 하준이 설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어. 어떤 의미? 우리가 진짜 한 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설아가 하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는 생사를 함께한 동반자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당연하지. 두 사람이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설아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준아.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설아와 하준의 결혼식이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설아가 하준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하준이 설아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설아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주례를 맡아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설아와 하준아, 너희들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단다. 할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영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리셉션에서 하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해요. 모든 하객들이 하준을 주목했습니다. 저희가 30만 원의 기적 박영자 재단을 설립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설아의 30만 원 선의에서 시작된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설아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돕겠어요. 제가 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을 예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6개월 후 재단 사무실에서 설아가 청년 창업가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환경기술 사업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설아가 사업 계획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아 이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30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 이야기요. 저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요. 응원할게요. 재단에서 최대한 도울게요. 설아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2년 후 설아가 아기를 안고 하준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지? 설아가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그래. 하준이 설아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중에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그럴 거야. 엄마를 닮아서. 그때 설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설아 이사장님, 김민준 대표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재단에 10억 원을 기부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설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원이요? 네, 사업이 대성공해서 감사 표시로 기부하신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전화를 끊고 설아가 하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재단에 10억 원을 기부한대. 정말 우리가 도운 게 이렇게 큰 결실을 맺는구나. 선의의 순환이 완성되는 것 같아. 설아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가 혼자 옛날 원룸 앞에 섰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대로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설아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30만 원을 세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설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하준이 뒤에서 나타나 설아를 안았습니다. 여기서 뭐해? 그냥 생각에 잠겨서. 무슨 생각?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싶어서. 하준이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모두를 구했어. 우리 다 함께 구한 거야. 몇 년 후 혜성그룹은 글로벌 사회공헌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설아와 하준이 유엔 본부에서 상을 받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국의 혜성그룹이 사회공헌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전했습니다. 30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로 유명한 윤설아 상임이사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자 할머니와 최정원이 뉴스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설아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영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복받은 며느리를 얻었어요. 최정원도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설아와 하준이 재단 봉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설아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설아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준이 설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하준아, 응? 우리 정말 행복하지? 당연하지. 너와 함께니까. 이 모든 게 30만 원에서 시작됐다니 신기해. 30만 원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야. 설아가 하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물론이지. 평생 함께. 눈이 내리는 겨울거리에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설아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선의는 정말 기적을 만드는구나. 하준이 설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지.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만 원의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선의는 가장 절망적인 위기조차 극복하는 기적의 씨앗이었습니다. 30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된 윤설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이었습니다. 괴로워하는 할머니를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 하나였죠. 하지만 그 마음이 불러온 변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청소 알바생에서 재벌가의 며느리로, 그리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가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설아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힘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냉대와 오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련까지도 굴복시킨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었죠. 우리가 일상에서 베푸는 작은 친절과 선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설아의 30만 원이 그저 돈이 아니라 사랑의 씨앗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작은 선의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